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서른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오늘 하루 YTN 라디오가 썸머 스페셜로 꾸며집니다. 청취자분들이 라디오와 함께 휴가 기분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두 분께도 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여름과 어울리는 음악 선곡. 이런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분 의원께서 선정해 주시는 곡이 어떤 곡인지 좀 저도 궁금합니다. 그 의원분들은 여름에 휴가 가시나요, 서리 언니? 아, 국회의원이 휴가 어디 있어요?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고 싶지만 이게 뭐가 정치 상황이라는 게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 날짜를 정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냥 한 하루 이틀 갔다 오면은 좋을까? 그거 뭐 길게 잡고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그래요. 예. 홍 의원님께서는 뭐 어떻게 얘기하시죠? 지난번 베스트 트랙 때문에 네네. 휴가 그걸로 때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뭐 휴가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습니다. 패스트 트랙 좀 타시면서 빨리 휴가를 좀 다녀오셨어야 되는데 놓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여름 휴가를 글쎄 뭐 여의도에서 아무리 그렇게 좀 그 뜨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시더라도 시원하게 여름 휴가 가보실 만한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은 서리 언니 어디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요. 우리 여름이 되면은 그 해마다 하이도로 갑니다. 신안군 김대중 대통령 생가가 있는 네네. 하이도로 가는데 이제 목포에서 출발하면은 배로 한 1시간 반? 아, 배로요. 1시간. 예. 지금은 이제 승용차로 가게 되면은 천사대교라고 네네. 그 천사라는 게 신안군이 1004개래요, 섬이. 예. 그래서 천사라는. 아, 그래서 천사입니까? 예. 근데 그 대교 굉장히 길어요. 이 대교가 쭉 바른 게 아니고 굴퉁굴퉁해요. 특이한 다리가 다리인데. 보통 평평한데 예. 곡선으로 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하도 끼니까. 그걸 타고 폭포항에 내려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목포에서 내려서 배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차로 목포항에 도착하면은 네네. 바로 옆이 저 여객선 선착장이에요. 예. 거기가 편한데 2시간 반 KTX로 가면 목포까지 하이도로 가시면은 하이도에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큰 바위 얼굴이요? 네. 네. 그 큰 바위 얼굴은 누구를 닮은 겁니까? 큰 바위 얼굴은 누구라고 지칭하기 힘든데 우리가 어릴 때 큰 바위 얼굴이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학교 교과서에 나왔었죠. 예. 그 형상인데 보면 느낌이 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꼭 그걸 좀 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예. 신안 앞바다로 가는 여행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홍 의원님 어디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다 요즘에 아주 신관광지로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 우리 충남 예산에 네네. 저희 지역구입니다만은 그 예당 호수라고 있습니다. 예당 호수요? 예. 예당 저수지인데 그 호수라고 워낙 크니까 그 위에 이제 출렁다리를 동양 최대의 긴 출렁다리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됐죠, 길이가? 406m니까 아마 동양에서 제일 길고 예. 뭐 51일 만에 100만 명이 왔으니까 네네. 아마 한국 관광 산업에서는 최초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고 네네. 그 바로 옆에는 그 황새공원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세계적으로 드문 공원이거든요. 대부분이 황새가 그 규격석에 갇혀 있는데 이건 자연의 방생을 해서 있기 때문에 아주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저희 그 홍성군에 오시면은 남당항이라고 있는데 남당항이요. 예. 역시 휴가는 먹고 즐기는 것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 거기는 세조개라는 게 아주 특산품으로 있고 그다음에 대하라는 그 아주 좋은 그 수산물이 있는데 큰 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히 여성들께서 미용이 좋다고 그래서 사갖고 가는 그런 경향이 많고 먹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바다도 보고 그리고 황새도 보고 또 출렁다리도 본다면은 아마 요번에 여름 휴가는 그 코스가 가장 좋지 않는가 해서 권고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행지는 이렇게 연결해서 쭉 내려갔다 오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숨겨진 여행지 두 곳을 두 분 의원께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시간 내셔서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의도 상황에 대한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많은 얘기가 좀 오간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장 어떤 걸 좀 맡아보셨는지요? 저는 좀 특이하게요. 교문위원장도 맡아서 했고요. 네네. 농해수위원장도 맡아야 하고 원래 위원장을 한 번만 하는데 예. 특이하게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셨나요? 네, 교문위원장하고 농해수위원장하고요. 예, 예. 하게 됐는데 우리 당도 그 맡아야 할 위원장을 맡아야 할 위원들이 다선 의원이 많아가지고 네네. 1년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1년만 했죠. 어허. 1년만 했는데 뒤에 보니까 농해수위원장 자리가 나왔는데 이게 임기가 9개월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보통 2년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9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예. 절대로 하라고 제가 했죠. 아, 그러셨어요? 홍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 번을 했는데 예산결산위원장을 네네. 맡아서 1년을 예. 경험이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그 문제 놓고 지난번에 저희가 월요일에 그 황영철 위원 연결을 해가지고 네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것은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그 황 의원께서 얘기했던 걸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예결위원장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상임위원장 경선과 관련해 지금처럼 이렇게 무원칙하고 비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던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당 이 당내에 참 문제 심각한 사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홍 의원님? 예, 저는 여기 서른 최고위원이 있습니다마는 국회는 국회법 네네. 그리고 관행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국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정당 간에 합의를 하는 걸 이제 관행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각 정당에는 당원 당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론이 있고. 네네. 그거에 의해서 간다면은 조금 더 차질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 거기에 개인의 욕심이 개재가 되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각 정당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은 그 회의록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1년이든지 2년 전 걸 내놓고 보면은 그것이 이제 경우고 원칙이죠. 그래서 이번 우리 당 안에서도 이런저런 잡음이 있는 것이 네네. 그 회의록을 기존으로 한다면은 개인이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예. 그것을 무시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네네. 개인의 잣대로 정당을 보고 국회를 보는 거는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홍 의원님께 좀 드리기로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네. 정개특위 사회특위위원장 자리를 놓고 아직까지 최종적인 좀 조율이 안 된 건가요? 왜 이름이 안 나옵니까? 예, 그 의총에서 이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중에서 하나를 맡도록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을 맡을 것인가를 놓고 의총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의견이 팽팽했어요. 조금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 사개특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개특위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논란할 게 아니고 일단 지도부에 맡기는 게 바르겠다. 그래서 지도부에 맡겨놓기로 했는데 지도부도 고민이 많죠. 네네. 정개특위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좋지만은 또 사개특위를 놓치게 되면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이게 사법개혁이 어쩌면은 이게 안 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이건 또 큰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정개특위를 또 안 하게 되면은 이건 나머지 야당과의 관계가 또 이상하게질 가능성도 네네. 있고 정치 구조가 또 이상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둘 다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둘 다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지도부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그럼 나오겠죠? 바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홍 의원께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내용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국토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당 차원에서의 징계 절차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정확하게 분명하게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1년씩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이 확실한 건가요? 아까 제가 국회의원들의 소위 의원총회 회의록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김성태 대표 원내대표 때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여야가 이 상임위원장 할 사람들이 한 40명 가까이 되니까 예. 이걸 2년을 1년씩 나눠서 하자. 네네. 여야가 합의돼서 지금 30 최고위원 얘기한 대로 다 지켰습니다. 회의록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야당은 그때 당시 상임위원장 할 사람들을 이제 500만 원씩 내놓고 등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경선할 사람은 경선하고 합의할 사람은 합의하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두 상임위에는 합의가 안 돼서 경선을 했고. 네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전부 경선하지 않고 합의한 것이니까 1년씩 전후반씩 하자. 예. 근데 이제 오늘의 사태가 이제 벌어진 것은 이제 그걸 무시하니까 이제 오늘의 상황이 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누구든지 욕심은 있는데 그걸 지키는 것이 이제 인내고 정도인데. 예. 지금 와서 1년을 한 번 임기를 하고. 예. 그리고 또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경우에 안 맞고 원칙에 위배된다. 네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때 당시 500만 원 내고 경선을 상황에서 경선을 했어야지. 예. 이미 1년을 해 먹고 나서 또 6개월이나 얼마를 더 해달라고 저를 찾아와서 사정하는 것은 조금 좀 경우에 너무 어긋난다 해서 이제 이것이 당내 문제가 아니라 커지다 보니까 네네. 이제 국민의 관심사가 돼서 당에 이제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당한 당규대로 절차를 밟는 게 이걸 수습하는 길이다. 네네. 이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임 위원장 국토위원장의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에 신안산선 착공식을 둘러싸고 국토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국토위원장이라는 것이 지역구 민들의 수건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네. 국토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중요한 자리로 보고 있는 참 그런 자리를 네네. 사리사욕이나 개인의 어떤 지역구 사정 때문에 네네. 더 하고 앉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또 거기 흥정에 우리 정당이 노론하는 것은 정당답지 못한 것이고 예. 바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당의 가치가 있는 거고 또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은 저 정당은 정강 정책대로 네네. 당원대로 한다. 이래야 이제 믿음의 신뢰가 있는 건데 개인의 지금 말씀하신 무슨 그 지역 사업 때문에 네네. 내가 이것을 더 해야 되겠다. 그거는 이치에 안 맞는 알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 의원님께서 바라다 보시는 지금 한국당의 상황을 리더십 부재라고 느껴지시는 건가요? 네. 꼴사납죠. 네. 이런 소위 감투를 놓고 싸운다는 거는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이 꼴보기 나올 수도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약속은 약속이거든요. 약속한 게 분명하면 약속을 지키는 게 네네. 그게 이제 전 최선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1년만 하자고 했고 저는 약속을 지켰고 네네. 다들 지켜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지역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박 의원이 입장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지역적인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좋죠.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참고 자리에 내려놓는 것이 네네. 이게 길게 보면 그게 합당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의무적으로. 그런데 예. 그건 그렇고 그렇다 하더라도 당 지휘부가 이걸 조정을 못한다면은 이건 지휘부의 능력의 문제라고 봐야죠. 그건 뭐 당연히 지휘부가 그럴 때는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걸 정리를 못하고 뭐 윤리 해부를 하고 어쩌고 한다는 거는 예. 참 알겠다.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말씀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썸머 스페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일부 마감을 하면서 먼저 그 홍문표 의원님께 선곡을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곡? 저는 추억에 담기고 그리고 지난날을 회상해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마이웨이라고. 예. 예. 그 프랑크 시나트리의. 네네. 아주 참 명곡이죠. 네네. 그것을 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마이웨이. 그 마이웨이로 가시는 길에 국토위원장도 다 포함되어 있는 곳일까요? 그 저기 프랑크 시나트라가 묘비명이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제가 덧붙이면은 저도 그걸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 피로를 풀고 여행은 그리고 이제 추억을 한번 회상해보고 예. 그리고 새로운 걸 찾아가는 것인데
그 비석에 아직 자기는 그걸 못 찾았다. 아하. 아쉬움을 남겼다는 것도 그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여행을 하고 네네. 희망을 갖고 그 여행하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2부 마무리는요. 홍문표 의원께서 선곡을 해주신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들으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죠.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